네, 안녕하세요. 예, 예. 민사성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8번 돌아갑니다. 아직 8번 이래 돌아가니까 이제 8분의 1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일 노동법이 안 끝났기 때문에 완벽하게 8분의 1도 지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력 관리 잘 하시고 멀리 보셔야 돼요. 멀리 보시고 관리나 이런 것들, 생활 관리나 이런 것들을 이래 잘 하셔야 되고, 특히 뒤에 4회차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결석률이 급격하게 늘습니다. 그러니까 4회차 까지는 이 정도 출석률을 유지하다가 4회차 넘어가면 일단 동차생들이 일단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1차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이래 빠지게 이래 되게 되는데요. 시험은 꼭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빼는 거는 맞아요. 수업을 빼도 이래 상관없는데 시험은 꼭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한번 써볼 수 있는 기회를 2기 때 놓쳐버리면 3기 때 또 다시 쓴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동차생 1차 다가오면 한 2주 전이면 몰라도요. 그 정도면 그 정도 전까지는 시험은 꼭 이래 보시면 되게 되고, 지금 여기는 점수를 여러분들이 욕심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물론 뭐 노력은 하셔야 되고 암기도 이래 꾸준하게 이래 하셔야 되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답안지를 어떻게 시간 내만큼 이래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이래 어느 부분이 외워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이 모의고사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와가지고 이래 시험을 이래 보는 건데, 그게 대해서 막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막 점수에 욕심내가지고 점수에 막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점수가 안 나오는 거는 답안지 문제 오늘처럼 이래 세 문제 나왔을 때 한 문제 너무 올인하는 거예요. 한 문제 너무 올인하다 보니까 청구 변경을 쓰다가 이래 말아버리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그러면 청구 변경을 어디들 쓰다가 말았는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배점이 가장 높은 걸 쓰다가 말아야지 그나마 점수를 좀 더 덜 손해보게 이래 되게 될 건데, 앞부분에서 서술해서 막 잔뜩 막 어떤 그런 이야기에 막 몰입돼가지고 쓰다가 이래 말아버리면 전혀 점수 전체에서 점수를 이래 놓쳐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중복 소송이 25종으로 나온 시험입니다. 우리 노무사 시험이. 그러니까 청구 변경은 이건 반도 안 되잖아요. 중복 소송이 반도 안 되니까 충분히 이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래 연습을 이래 꼭 해보셔야 되니까 어떤 걸 빼고 어떤 걸 집중해서 써줘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래 생각하시고, 배점에 맞게 뭐 문제 답안지에 써달라, 이게 채점 평이었어요. 작년에 작년 재작년 이래 배점 채점 교수님이 그런 식으로 채점평을 올리셨는데요. 그러니까 배점에 맞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25점짜리를 오버해서 쓰면 안 돼. 4페이지 이상, 5페이지 이상 쓰는 거, 이런 거는 정말 오버입니다. 25점짜리를. 그러니까 25점짜리에 많은 분량을 이래 할애한다든지, 아니면 많은 시간을 그쪽 25점짜리에 몰아버린다든지 이래버리면, 그거는 지금 점수를 못 받는 시험 형태에 따라서는 못 받아요. 이거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시간이 남았다 할지라도 배점에 맞게 답안지 써달라. 이게 교수님 채점평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게 맞는 답안지를 쓸 수 있도록 그래 연습을 이래 하셔야 되고, 오늘 같이 이래 청구 변경이 이래 크게 나왔을 때, 그러면 4페이지 5페이지 정도 이래 집어넣으려면 뭘 빼야 될 거 아닙니까? 뭘 이래 빼가지고 어떤 걸 강조해서 이래 답안지를 써줘야 될지,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래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목차를 잡으면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시간 되는 대로 막 쓰기 시작해버리면, 그러면 쓰다가 말아버립니다. 요건 더 가다가 말아버리는 이래 그런 답안지가 이래 되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이래 답안지가 될 수 있도록 목차를 잡아가면서 뭘 빼고 뭘 강조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더 이상 쓰면 안 돼요. 25점짜리를 25점짜리를 5페이지 이상 쓰는 거, 이런 것들은 지금 교수님이 요구하는 답안지가 안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오히려 점수를 못 받게 되게 되니까, 저번에 중복소송 8페이지 막 9페이지 이랬었다니까요. 수험생들이. 그러니까 25점짜리 단문을 막 8페이지 9페이지 이렇게 이랬어버렸는데 점수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8페이지 9페이지 쓰면은 성의 점수라도 이래 주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게 되는데 못 받습니다. 오히려 점수 자체를 더 깎아버렸는 이래 그런 문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요. 8페이지 9페이지 쓴 사람이 60점 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8페이지 9페이지 써가지고 60점이 뭐예요? 50점 후반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8페이지 앞페이지 쓰면, 그러니까 오히려 4페이지 5페이지 쓴 사람들이 60점 넘어버리고, 많이 쓴 사람이 오히려 점수가 낮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배점에 맞지 않게 또 단문을 8페이지 앞페이지 썼다는 말은 케이스를 거의 안 썼다는 말이거든. 케이스를 이렇게 거의 쓴 게 없다, 이렇게 되게 되니까 점수를 거의 못 받았습니다. 거의 이렇게 못 받았으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고려해가지고요. 조절을 잘 해가지고
답안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강의계획표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토픽을 이래 따로 이래 시험 범위라고 해가지고 이래 뽑아놨는데, 될 수 있는 한 이것들은 거의 한번 이래 쓰게 할 생각이에요. 이번 2기 때. 그러니까 이 토픽과 관련되는 그 쟁점들 이걸 단문으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례로 이래 쓸 수도 있게 이래 되게 될 건데요. 거의 다 한 번씩은 이래 쓰고 갈 수 있도록 이래 한번 이래 문제를 이래 구성할 생각이고, 조금 이래 비정상적이다,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문제도 2기 때 내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3기 때는 오히려 시험이 임박하니까 그때는 조금 이래 수준을 낮춰가지고 그 전형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써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래 노려가지고, 오히려 시험에 출제, 될 수 있는 문제 스타일로 이렇게 써봐야지 되게 되니까, 이기 때는 조금 이렇게 반대 현상으로. 그러니까 오늘 진도 범위에서 정말 유력한 문제는 예비적 병합 25점입니다. 예비적 병합 25점이 가장 유력한, 1순위로 이래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상기로 넘겼다 이 말이에요. 상기로 이래 넘겼고, 예비적 병합을 사례를 이번에 안 풀어보면, 상기 때 가서 사례 풀고 있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먼저 예비적 병합을 사례로 먼저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단문으로 출제 가능성이 있는 그것들은 그쪽으로 가고, 청구 변경이 25점 나오면 브리타거든요.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가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물론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뭐 안 나오는 건 아닌데, 되게 예비적 병합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청구 변경을 25점으로 만나보면 좀 자신 없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게 되는데, 그걸 미리 한번 써봐야 돼. 2기 때 한번 이래 답안 작성을 해봐야지. 그래야지 3기 때 그런 것들을 이래 기획해내가지고 브리타 방정으로 좀 보고 들어갈 수 있도록, 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래, 되게 되니까, 보시고, 두 번은 75점으로 봅니다. 두 번은 75점. 그러니까 3회차, 그 다음에 6회차, 이런 것들은 논점이 너무 많아. 논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75점으로, 이래, 배열을 이랬고, 오늘처럼 내면은 거의 한 5문제 이상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문제가 구성이 될 수 있으니까요. 3회차, 6회차 이런 것들은 조금 이래 많이 이래 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잘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청구 변경이 단문을 덜 내었다 할지라도 조문을 가지고 쓰는 훈련이라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문을 보고 내가 어떤 식으로 이래 목차 구성을 하고, 또 기본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병합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후발적 병합의 기본 요건들, 똥통에 빠진 사연이 길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가지고 그나마 이래 조문 가지고 이래 문장을 만들어 쓰는 그런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래 외우면은 쓰고 안 외운 것들은 그냥 책 보고 쓰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실전 가서 그 사람들이 브리타 만졌을 때 쓸 노력을 잘 안 해요. 쓸 노력을 이래 온라인 아닌갑다 이렇게 바로 포기를 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여기서 이래 브리타 맞았을 때 의외의 문제들 이런 걸 준비해 왔을 때 그런 것들을 한 번은 이래 연습해가지고 이래 써볼 수 있는 이래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 보시고,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수험생이 그걸 브리타 방지를 위해서 그냥 여기서 법전범에서 이래 짜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어려운데요. 특히 다른 교실 가면은 이게 막 오픈북이 너무 많을 겁니다. 막 책 보고 거의 다 책 보고 써버리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참고 이래 쓴다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또 오픈북 있는 애들이 또 점수를 상위권에 이래 받아버리거든. 상위권에 위로 이래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연락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 밑에 들어가 있고 이래 되게 되니까, 그래 현실적으로는 그게 아닌데, 근데 그런 식으로 이래 조절되면 되게 좀 앉았더라고. 내가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 꼴을 못 보겠더라고. 그러니까 또 잘난 체 하는 놈들, 이런 놈들을 이렇게 작태를 내가 용납을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수험생 때 내가 기분 나빠서 내가 기분 나빠서, 그러니까 책 보고 써도 되는데, 하여튼 뭐 준비가 덜 되면은 뭐 사책 자체니까 책 보고 써도 되는데, 근데 점수는 일정 수준으로 떨어뜨리겠습니다. 제일 밑으로 이래 떨어뜨려 가지고 점수를 이래 배정하는 걸로, 그래 채점을 이래 할 테니까 그래 보고, 될 수 있는 한 다 노력해가지고요. 좀 답안지 자체가, 책 안 보고 쓴 사람이 완벽하게 쓰는 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완벽하게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래 쫄지 말고, 완벽하게 공부할 때까지 이래 책 보고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말고요. 그러니까 좀 개발세발 쓰더라도 그냥 자꾸 목차를 잡아봐야 돼요. 그래야지 발전이 됩니다. 발전이 이래 되게 되니까, 3기 때라도 암기해서 이래 쓸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하나라도 좀 정확하게 외워가지고 좀 답안지 쓰는 훈련들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요. 그래
보시고 아직까지 추록을 아직 못 만들었는데 이시영 교수님 시판이 나왔거든요. 시판이 이래 나왔는데 이게 끝나기 전에 반드시 나눠드리겠습니다. 단문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셔야 될 판례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기 전에 아마 이번 달 안으로 지금 작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좀 늦어질 수는 있게 되는데 이번 달은 늦이지 않도록 이렇게 최대한 할 테니까 하여튼 이시영 교수님 새 책에서 들어가는 초록들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요. 그래 추가하고 최신 판례나 이런 것들이 바로 반영은 안 돼요. 이렇게 우리 시험 자체가 그래 최신 판례가 바로바로 반영돼 가지고 이렇게 출제되고 이러지는 않으니까 우리 시험은 아직까지 민사소송법이 시험 본 지가 한 몇 번 되지도 않아 가지고요. 뭘 패턴을 찾기도 힘듭니다. 패턴을 찾기도 힘들고 그냥 패턴 찾는다는 건 요즘 출제되는 패턴이 단문 하나 나오고 아니면 두 개 나오고 단문이 하나나 두 개 정도 이래 나오고 그다음에 사례 문제가 세 문제 정도로 이렇게 구성되더라. 두 문제, 세 문제로 이렇게 구성되더라. 그게 패턴이에요. 지금까지 나타나는 패턴이 그런 패턴으로 이래 나오고 논점을 그래 많이 포함해서 출제되지 않더라. 사례 문제가 책 제일 뒤에 기출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논점이 하나 내지 한 두 개밖에 안 돼. 30점으로 나왔던 게 작년에 예성공이 요건하고 심판 방법이 30점으로 나왔거든. 그러니까 두 개 쓰면 한 30점 정도 그 정도 출제되고 선정 당사자 나왔을 때도 요건하고 기판력이 나왔거든요. 기판력이 일어나서 두 개 정도의 논점이 들어가면 그게 한 30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니까 논점이 많지가 않습니다. 논점이 많지가 않다. 그러니까 논점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점수는 막 20점, 15점 이렇게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일반론을 좀 쓰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단문항기나 이런 것들을 좀 내용을 좀 채워줘야 돼. 그러니까 딱 5줄만 쓰고 나오기는 좀 부담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담이 될 거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15점짜리로 나왔는데 딱 5줄만 한 페이지도 못 쓰고 이래 나온다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안 작성을 그런 식으로 이래 하고 오면 되게 여러분들이 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부담이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또 단문을 많이 써버리는 그런 현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론을 좀 외우셔야 된다. 오늘 문제처럼요. 예비적 병합과 관련해가지고, 1분 누락, 판단 누락의 문제가 돼버렸을 때, 그때, 어떤 일반론들이 좀 들어가줘야 될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 지금은 그거 조절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논점을 너무 많이 써버리면은 그거는 좀, 어떤, 무익적 기재사항으로 이게 좀 오버한 느낌이 생겨버리고, 너무 답으로 가버리면은 그건 또 일반론이 빠져버리면, 그것들은 또, 좀 부족한 답안지가 되게 되거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그러면은 써야 되고, 어떤 것들은 좀, 쓰지 않아야 될지, 오버가 안 될지 이런 것들을 답안 작성을 해가면서 이렇게 조절해 나가야 돼요. 조절을 해 나가시면서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거 그거 하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예요. 학원을 오신 거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래 보시면 되고요. 오늘 진도 범위가 첫 회차라 가지고 필공까지 진도 범위로 잘랐는데요. 우리가 필수적 공동소송까지 논점을 보는 걸로 공동소송까지로 진도 범위를 잘랐습니다. 1회차 진도 범위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병합부터 나갑니다. 병합부터 나가고 참고로 상기는 종료부터 나갑니다. 종료부터 소치아부터 상기 때는 그때부터는 기판력을 맨 먼저 볼 거라고. 기판력을 맨 먼저 상기 때 1회차는 기판력으로 정리가 되게 될 테니까 항상 뒤에 있는 거를 복습을 잘 안 해요. 안 하고 싶어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원인 때문에 잘 못하는 그런 경우 때문에 항상 순서를 좀 섞어가지고 진도를 나갈 테니까 이번에는 병합부터 나가는 걸로 그렇게 정리했는데요. 병합이 복수로 읽으라고 말씀드렸죠. 병합소송이라는 게 복수소송인데 복수소송이 되는 게 소송물이 복수도 될 수 있고 당사자가 복수로 처리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물 복수, 당사자 복수 이렇게 크게 나누시고 소송물 복수되는 것을 병합 청구소송이라고 부르게 되게 되고 원시적 객관적 병합인 청구병합과 그 다음에 후발적 병합인 청구변경 중간행위에서 반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기출과 관련해 가지고 반소가 출제됐어요. 단문으로 25점짜리 단문으로 출제가 돼버렸고 중간 확인의소가 출제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개념만 확인하고 넘어가시고 그러면 나올 만한 게 병합하고 변경이거든. 병합과 변경 이 두 가지가 출제될 수 있는 예상 문제로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병합과 변경, 병합 중에서 그 중에서 예비적 병합이 출제될 수 있는 논점이 되게 되고 단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되게 유력하지 않을까. 예비적 병합을 단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되게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되게 되니까 그 논점을 잘 보고 작년에 재소금지 25점 나왔거든요. 작년에 재소금지가 25점짜리로 단문으로 출제됐는데 소치아 효과 중에 재소금지였잖아요. 재소금지로 나왔기 때문에 예비적 병합이 딱 그 사이즈입니다. 재소금지 정도.
정도, 그 정도 되는 논점이 되게 되니까 잘 보시고, 변경은 이거 사례 문제보다는 오히려 오늘 같은 나오면 오늘 같은 스타일로 해가지고 출제될 테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걸 강조해야 되고 어떤 거를 집중적으로 좀 써줘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해설 가지고요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이런 출제 가능성을 자꾸 대비하셔야 돼요. 노무사 실제 시험이 이렇게 나오거든.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좀 크게 내놓고, 반서도 이거 25점보다는 큽니다. 이거는 그 논점이 이래 많은 논점을 이래 갖고 있는데, 근데 25점으로 이래 출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가장 끝판왕은 중복소송일 거. 지금 중복소송을 25점으로 이래 출제를 이래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래 우리가 대비하는 그 논점으로 이렇게 봐야 되고, 일단은 얘네 둘이 두 개 논점을 여러 각도로 병합이나 그 변경을 여러 각도로 이렇게 대비를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당사자 복수가 이제 다수 당사자 소송인데요. 공동 소송, 그다음에 제3자 소송장과 그다음에 당사자 변경 이 세 가지를 이 당사자 복수에서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데, 통공과 관련돼서 공동 소송 독립의 원칙이 1회 때 나왔습니다. 1회 때 이래 출제가 이래 됐고, 공동 소송을 단순화시키는 방안으로 논의되는 게 선정 당사자가 재작년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나온 게 이게 특수 형태로서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통공, 그다음에 그 선정 당사자,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다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논점이 이거예요. 필공. 즉 필공과 관련된 논점이 남아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조합이 논점이 한번 출제됐는데 조합이 필공으로 나온 게 아니고 당사자 능력으로 나와버렸어요. 당사자 능력으로. 그러니까 조합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이래 당사자 능력 논점이 출제가 이래 돼버렸는데, 물론 뭐 그때도 필공이 관계에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서술에서 좀 잡아주면 이래 득점 사항으로 이래 처리가 될 수 있게 이래 됐을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남아 있는 게 이 논점이다. 이제 남아 있는 게 필공 논점, 이 논점이 이래 남아 있으니까 조합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오늘 문제처럼 뭐 공유물 분할 형태로 이래 출제가 이래 되든지 그런 형태로 이래 처리가 이래 되게 될 거고, 일단은 그 필공 중에서요, 필공이, 어떤 경우가 필공으로 되는지 주소부터 먼저 잡아줘야 돼. 오늘 문제에서도, 사례 문제에서 이게 예비적 병합이라는 걸 먼저 잡아주고, 예비적, 병합 형태로 이래 제기됐다는 거, 단순 병합,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으로 이래 청구 병합이 이래 제기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문제 자체가 예비적 병합으로 주의적, 예비적 이래 정해졌잖아요. 주의적, 예비적 이래 정해졌으니까 예비적 병합으로 제기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요건 검토하라는 문제는 아니고, 일단은 주의적, 예비적으로 해가지고 예비적 병합은 전제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보고 조금 더 써준다면 뭐 양립할 수 없는 관계다 이런 것들을 이래 넣어줘가지고 주의적과 예비적의 관계가 하나가 인정되면 하나가 부정되는 그런 문제로 이래 돼 있으니까 예비적 병합이라는 걸 그걸 서술에서 문제 제기해서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예비적 병합에서 하나만 배척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만 이래 판단을 이래 해버렸을 때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잡아 내려오시면 되는데, 제일 먼저 그게 이제 일부 판결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일부 판결이 이래 되는지 거기서부터 이래 잡아 내려오시면서 문제를 풀어주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사례가 이제 공유물 분할 사례가 이래 나왔거든. 그러면 공유물 분할 사례에서 한 명이 빠져버렸어. 한 명이 이래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한 명 빠졌을 때 문제되는 소송이 있거든요. 한 명 빠졌을 때 문제되는 소송, 그게 고유 필수적 공동 소송일 때만 문제돼요. 얘네들은 문제가 안 되잖아요. 통공일 때와 유필공 이럴 때는 한 명이 빠지더라도 문제가 안 되거든. 그러면 제일 먼저 잡아줘야 될 게 뭐냐 그러면 고필공이냐 이 말입니다. 고필공인지. 그러니까 성격을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되거든. 이거나 뭐 하나가 빠져버렸을 때 문제 안 되는 부분이 단순 병합이 돼버리면 그건 아무 문제 없어요. 원심이 추가 판결하면 되거든. 추가 판결을 해주면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빠져버렸을 때 문제가 되는 소송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검토한다 이 말입니다. 검토를 하게 이래 되게 되고, 그 부분을 이래 검토하게 되고, 빠뜨릴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일부 판결이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해보고, 일부 판결 안 된다. 근데 빠뜨려 버렸을 때 그때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논점을 몰고 오셔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 전원이 나가야 되냐 이 말입니다. 전원이 나와서 소송을 해야 될지 그거부터 먼저 잡아줘야 되겠죠. 그 성격을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전원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정해졌다면, 성격이 이거다라고 이래 정해졌다면, 그러면 한 명이 빠졌을 때 효과는 뭔데요? 한 명이 빠지면 그게 적격함으로써 이제 각하를 당하게 된다는 거, 이런 문제고, 그러면 이걸 보정을 각하 안 당하려면 보정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어떻게 보정하냐 이 말이죠. 어떻게 이래 보정할지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정 방법을 이래 찾아보는데, 문제에서 특히 오늘은 원고가 보정할 수 있는 걸 찾아보라 이 말이죠.
되죠. 갑이 이래 보정할 수 있는 걸 찾아보라고 이래 돼 있기 때문에 원고가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것도 적합한 조치를 찾아봐야 돼요. 적합한 조치를 찾아봐야지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런 형태로 이래 몰고 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목차 구성을 그렇게 이래 잡아 내려오시면서 이래 풀어가는 걸로 그래 보시고 그다음에 배점을 일단은 많이 쓰지 말라는 취지로 한 5점 정도로 배점했다고. 그러니까 딱 간단하게 68조 요건 검토해가지고 68조 요건이 뭐냐 그러면 고필공 관계에서 한 명이 빠져야지 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1심까지만 되고 그다음에 그 원고 추가할 때는 동의받아야 된다 이런 조문에서 요구하는 요건 그것만 검토해가지고 바로 포섭하면 돼요. 이게 다른 전제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전제사항이 없게 되게 되고 또 오늘 사는 피고 추가잖아요. 피고 추가니까 동의나 이런 요건은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바로 68조 요건은 충족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